여러분, 장사가 잘 될 때는 신이 나지만 비수기가 오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한두 가지가 고민되는 게 아니죠. 꾸준히 잘 되면야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기 시작하면 직원 월급 맞추랴, 재료비 내랴, 공과금 내랴, 뭐 고정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저도 이 기억이 너무나 처절하게 남아 있는데요. 매장을 처음 운영하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롭게 직원을 2명을 좀 더 뽑았어요. 문제는 이제 매장이 바닷가 근처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맞는 겨울이었는데 유입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줄더라고요. 매출도 좀 많이 감소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정비를 제가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몇 달을 좀 겨우 버티다가 결국 직원 한 분을 그만두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무엇보다 죄송한 마음도 너무 컸고 또 제 스스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계속 잘 될 거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비수기를 좀 대비를 했으면 매출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꽤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거 아시나요? 그 무서운 비수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10월에 특히 소비, 생산, 투자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작년 통계청 자료인데 음식, 화장품 같은 이런 소비 품목들이 대부분 비내구재라는 항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3.8% 정도 하락을 했죠.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꽤 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여름철 휴가 기간이 있는 8월과 9월에 소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뒤로 자연스럽게 소비가 감소되는 현상도 있고요. 또 둘째는 이제 추석이나 임시 공휴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참 좋겠지만 최근 물가가 또 많이 올랐고 또 1년에 100만 명이 폐업하는 이 시점에서는 대비를 안 해놓으면 10월부터 매출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을 하신다면 이 시기를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장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장사 비수기를 대비하는 확실한 전략 3가지를 준비했어요. 말씀드릴 3가지 전략을 좀 실행만 하신다면 적어도 경쟁 매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출발선에 서는 건 물론이고요. 또 비수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강의도 많이 하고 또 대행도 했었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대부분이 온라인 광고에 90%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마케팅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오프라인 마케팅의 비중을 더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역행적 혁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이 좀 다소 어렵긴 한데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이제 기존의 주류 시장에 집중을 할 때 일부의 소수가 새로운 기회나 틈새 시장에 집중을 해서 큰 성과를 내버리면서 그 소수가 다시 주류가 돼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주류가 되면서 투지폰,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기존의 핸드폰이 완전히 밀려났다거나 또는 기존의 레스토랑 방식을 차별화해서 간소화한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전 세계적인 주류 모델이 되었다거나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재 자영업에서도 온라인 광고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반대로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온라인 광고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제품이나 매장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하신 분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플랫폼만 보더라도 CPC 광고 효율이 처참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고객의 수준도 이제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게 광고를 하더라도 결국 본질이 별로면 금방 티가 나게 되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게 제가 자영업 아카데미를 하면서 나눠드렸던 오프라인 마케팅 체크리스트예요.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매장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다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이 온라인 광고가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꾸준하면서도 이렇게 매출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가게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참고로 제가 곧 비공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때 무료로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거나 또는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오프라인 마케팅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비수기일수록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 버는 장사를 하기 위한 접근법이었다면 사실 비수기는 뭐 바로 매출이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부터 막아야 되죠. 그래서 매출이 하락하는 매장을 위한 긴급 처방 119 온라인 마케팅 3가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지역 광고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해요. 요즘 릴스 체험단도 많이 이렇게 부르고 하시지만 그분들 계정에 릴스가 노출된다고 한들 내 매장에 올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노출은 막 10만 뷰씩 막 그렇게 되더라도 생각보다 매출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들도 많아요. 무엇보다 릴스 인플루언서 분들의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것도 지출하려면 매장 입장에선 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는 저렴한 가격 대비 괜찮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해요. 이게 사실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내 매장 위치를 기준으로 뭐 반경 3km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되는 거니까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다만 콘텐츠의 질과 카피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반드시 이 2가지 조건을 기억하시고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컨텐츠에 반응할 수 있는 타겟 고객의 범위를 뾰족하게 좁혀야 한다는 거예요. 오픈기념 10% 할인 이벤트라거나 오늘 사면 1+1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는 타겟 고객이 정해지지 않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매출로는 크게 이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러한 오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고객을 세세하게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를 배우러 가는 고객은 살을 빼고 싶을 수도 있고 자세 교정을 하고 싶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전자에 살을 빼고 싶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출산 후에 찐 살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건지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설정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매장에 적합한 고객의 모습을 좁혀나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고객을 구체적으로 그렸다면 두 번째는 앞서 특정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출산 후에 필라테스를 가려고 하는 엄마들은 대체 어떤 고민이 있을까? 그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 매장에서 어떠한 이익을 보고 싶을까? 와 같은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여기에서 두 번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매출이 하락하는 매장을 위한 긴급 처방 119 온라인 마케팅 두 번째는 당근마켓 광고입니다. 2025년 마케팅은 성과 중심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침투 마케팅이 빛을 발할 거예요. 즉 얼마나 내 근방의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내 매장을 경험하도록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비수기일수록 동네 주민들이 내 매장을 인식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알리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당근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기 예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주류 가게는 오픈을 하고 소식란에 방문하시면 전용잔을 준다라는 소식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근처에 있는 고객들에게 알림이 뜨면서 이분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을 했고 계속적으로 반응도 좋고 또 그 글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나중에는 사장님이 그 소식을 광고까지 돌리셔서 매출을 이끌었다고 해요. 내 매장에 단골을 만들고 싶다면 당근 광고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플레이스의 지역 소상공인 광고입니다. 설마 아직도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지역 소상공인 광고 역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물론 한 번 노출되는데 0.5원 정도밖에 소진이 안 돼요. 거기에 네이버가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루 최대 광고비는 매장당 3만 원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가격은 너무 저렴한데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으니까 이것도
안 하시고 계시다면 꼭 같이 하시면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제가 10월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비수기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통계학에서 평균 수렴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처음에는 뭐 앞뒤가 좀 횟수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계속 던지면 50% 확률로 앞뒤가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이 평균 수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체로 따져보면 평균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렴의 법칙에 의해서 10월에 매출이 잠시 뭐 주춤할 수 있을지언정 1년으로 치자면 아마 매출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년간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매장의 매출을 보게 되고 또 포스 데이터도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 평균 수렴의 법칙의 범위 안에서 들어왔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출이 잠깐 떨어졌다고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이런 식의 매출 방어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들은 지금 당장 실행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이제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오프라인 본질을 강화하는 걸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 영상은 뭐 다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언급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고 내 매장에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진행할 비공개 라이브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채 못 다뤘던 챗GPT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라던가 또 스레드로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Q&A로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선별을 해서 직접 연락도 드리고 Q&A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비공개 라이브에 참여할 시간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자영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자영업 메이트 오월 언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